우리 이 극장 전에 왔었죠? 아닌가? 무대에서 다 왔나? 네. 하여튼 저 그 더 테이블을 연출한 김종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더 테이블에서 마지막 에피소드 문철영을 맡은 연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우진 배우님 팬분들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요새 이 영화가 반응이 아주 좋잖아요. 제가 들으니까 곧 10만 명 돌파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까요, 배우님? 그래서 이렇게 또 아까 좀 전에 10만 돌파 축하 영상 동영상을 찍고 왔는데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5만 돌파 영상 제가 축하 인사를 했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10만이 돼서 일단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감독님의 어떤 그 감성이 요즘 이렇게 약간 선선해지는 날씨와 좀 잘 맞아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도 요새 이런 관객과의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럼 반응들을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인상에 남으세요? 네. 저도 좀 전에 그 대기실에서 10만 영상 찍는 거 소리만 들었어요. 네, 제 영화는 연출을 했어도 이렇게 축하 영상을 제가 연출하진 않아서 옆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데 어쨌든 제가 작년에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를 했고 사실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가 훨씬 더 규모가 작아요. 최악의 하루보다. 근데 어쨌든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가 8만이라는 스코어가 됐고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스코어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100만, 1000만 이런 말씀 들으셔서 뭐 이게 우리 영화가 10만 넘는 거다 그러면 망한 영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어떤 그 영화적인 규모에 비해서는 저는 아주 의미 있게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되게 저 스스로도 되게 좋은 관객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됐고 가장 제가 인생을 살면서 관객들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하루 때하고도 반응이 사뭇 다르게 느껴지나요? 네, 그때도 좋은 피드백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영화가 하나 있고 연이어서 이제 비슷한 해 이 영화를 보니까 좀 더 제가 뭔가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그 관객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좀 넉넉하게 이따가 관객과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악의 하루 말씀하셨는데 재미있는 공통점이라면 최악의 하루에서는 하루라는 시간의 제약이 있었고 더 테이블에서는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제약을 두고 이야기를 쓰셨는데 이런 이야기 구성을 생각하시게 된 거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최악의 하루도 이 테이블도 하루 동안의 일이라는 건 또 같은데 이 테이블은 거기다 이제 공간적인 제약이 좀 더 있어요. 최악의 하루는 이제 걸어다니기라도 하는데 이거는 우선 앉아서 다 하는 거니까 좀 난이도가 있기는 하죠. 근데 이런 좀 제한된 공간을 이용하는 게 제 취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루가 되게 덧없이 지나가는 시간인데 오늘 하루도 뭘 했나 하면은 또 그냥 지나갔네. 그래도 저녁 8시 돼서 영화 한 편 봤네. 뭐 이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생각을 해보는데 의미 있는 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좀 그 하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제가 어떤 영화적인 취향에 대한 거고
하나는 최악의 하루나 이 테이블이나 다 굉장히 저예산에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 이런 제한된 구성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영화를 좀 영리하게 풀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런 소재를 또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 감독님이 워낙에 이야기꾼이시고 그 글도 정말 잘 쓰시잖아요. 여러 책도 내셨고 그래서 시나리오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쑥쑥 잘 읽혔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감독님한테도 더 테이블 책을 선물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사서 보시면 안에 대본도 다 있고 또 특히나 이런 각 커플의 어떤 전사 이야기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잠깐 잠시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감독님의 어떤 그런 글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뭐 냄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의 어떤 여백의 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생각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 허투루 이렇게 연기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령을 피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그 느낌을 가장 처음에 이렇게 확 받았었고 그래서 좀 더 어렵고 더 깊고 디테일한 작업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혜경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글쎄요 뭐 말 몇 마디는 아니지만 그 말 몇 마디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어떤 연애를 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임수정 선배를 이렇게 며칠 안 본 상태에서 그런 마음과 어떤 그런 연기들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선배님과 잘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깊이 있는 눈빛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사연이 되게 깊어 보였어요. 네, 저도 굉장히 그런 어떤 사연 있는 어떤 남자의 느낌을 저도 보면서 받았는데 네. 처음에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그때 이건 작년 부산 국제영화제 때 영화를 감독님과 그때 처음 봤었는데 이렇게 아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제가.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문철의 설정도 지구인 때 얘기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픈 설정은 아니고 뭐 홍삼 잘 먹고 하면서 굉장히 건강한 문철이지만 아무튼 근데 뭔가 이렇게 말 없는 무표정의 디테일함 속에서 좀 그런 깊이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감독님께서 지금 찍은 지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를 이렇게 제가 안 하고 있을 때 카메라를 잠깐 돌리시는 몇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근데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영화에서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감독님께서도 좀 그런 표정한 어떤 무기력함, 그런 나른함을 조금 주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힘을 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 돌리고 계셨나요, 감독님? 그러니까 돌리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돌리고 나서 제가 액션을 늦게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서로 이렇게 준비는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액션을 해야 얼굴에 이제 뭐가 표정이 들어가는데 그런 리드들을 준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1년 좀 넘어서 잘 기억은 안 나요.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그 배우들의 연기 때문에 완전히 압도돼 버렸거든요. 저렇게 미세하고 세세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이 느껴지는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둘을 딱 앉혀놓고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장치의 도움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워크도 우리가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좀 재미있었던 게 특히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시면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흔들려요. 그들의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아주 극단적인 ek스트림 클로즈업이 나오잖아요. 정은채 씨가 막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예쁘지 싶으면서 막 빨려들잖아요. 근데 그게 영화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기다리는 원망감이었다가 아, 이 사람은 여행 동안 나를 생각했었구나 다시 설렘으로 바뀔 때부터 굉장히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워크나 화면의 사이즈를 보는 것들이 재미있었거든요.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자체의 키를 그 확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확대라는 게 제가 이제 그 카메라를 대는 거에서도 의미가 있고 이제 그거는 클로즈업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야기 자체에서도 그들의 앞뒤의 어떤 맥락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것들만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뭔가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이유는 이게 대화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화보다는 그들의 어떤 반응, 예. 그들의 표정, 뭔가 그런 얼굴의 스펙타클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게 저한테는 이제 하나의 시도였어요. 예. 그렇게 한 공간에서 둘 간의 대화로만 해서 그걸 클로즈업을 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게 어떤 면은 영화적으로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느냐. 또 전혀 다른 스타일처럼 보이지 않고 예, 같은 스타일의 같은 툴로 대화 장면을 담는데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어떻게 그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예, 그 세부들을 갖다가 확대해서 보여주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는 좀 더 확대가 좀 필요한 에피소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대화보다는 그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의 반응, 특히 이제 정은채 배우의 반응이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였고 사실은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그런 반응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키로 잡느냐가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찍을 때 드는 생각들이었죠. 그 감독님의 전작인 최악의 하루를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영화는 말에 힘이 있는 영화였으면 저는 더 테이블은 사실은 끝없는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말에 힘이 있다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이 표정이나 제스처에 힘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물들이 어떤 서로에 대한 거리감 때문에 진심을 온전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배우들의 미묘한 연기가 굉장히 돋보이는 영화인데 이런 연기를 하려면 저는 현장 분위기도 좀 편안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감독과의 신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우로서 어떠셨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일단은 그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짧은 시간 속에서의 어떤 그런 진심을 담아내기의 과정이 아무래도 좀 많은 숙제였고 저는 이제 뭔가 밤에 출근을 했어요. 그 시대가 문철과 혜경은 밤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밤에 이제 개인적으로 저 밤에 몸의 리듬이 좀 상당히 괜찮거든요. 밤에 깨어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이제 으쌰으쌰 재밌게 촬영장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근데 현장에서도 되게 편안했어요. 편안했고 특히나 이제 감독님도 당연히 이렇게 저한테 편안함을 많이 주셨지만은 또 우리 임수정 선배님께서 주는 어떤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임 회장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임 회장님께서 항상 이렇게 현장을 잘 아우러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짜 좋아 너무 이렇게 편안했던 것 같고 특히나 좀 기억이 났는데 그 임수정 선배가 이렇게 땅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밤에 자기 발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기도 하시고 떨어진 꽃잎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서정적이신 분이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배우님인지 잘 이렇게 가늠이 안 됐었는데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소녀 같으시고 또 서정적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편안히 그런 분위기에 많이 맞춰 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보시기에 연유진 씨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실 때. 네, 저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영화가 끝나고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 더 많이 봤는데
그 영화 저도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미팅을 하고 결정을 하고 리딩을 하고 전 기억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전에 한번 저희 그 카페 하던데 앞에서 그 조그만 펍이 있었어요. 예, 바로 앞에. 예, 거기 그 진짜 테이블 몇 안 되는 펍인데 거기 앉아 있으면 우리 촬영 장소가 보여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임수정 배우랑 연우진 배우랑 우리 PD님이랑 넷이서 예, 그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뭐 여기서 찍을 거다 했더니 더 시덥잖은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 그러면서 아 이렇게 배우의 느낌이 이렇구나 그런 것들을 알았고 그리고 저는 촬영할 때 되게 즐거웠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유일하게 밤에 찍은 에피소드였고 앞에 모든 에피소드들을 다 촬영을 한 후에 맨 마지막에 제 기억에 그 두 에피소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실내 장면 그 둘이 한 에피소드가 이틀 밤 동안 찍었어요. 그래서 밤에 어떤 그런 오묘한 무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무드에서 어떤 되게 조용하니까 딴 것들보다 훨씬 더 좀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러니까 밤이니까 밤새고 뭐 몸도 좀 피곤한데 그 피곤하고 나른한 분위기가 저도 있고 배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들을 만들어줬고 다 촬영하고 나가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그 텅 빈 그 인서트들 있잖아요. 엔딩 커트들을 배우들이 다 나간 다음에 그 불 꺼지는 카페 장면들 있잖아요. 그거들을 찍고 아침에 와서 우리가 심하이를 했죠. 그 기억이 나고 연우진 배우한테 저는 그 현장에서 놀랐던 거는 그 되게 작은 연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미묘한 연기들, 그러니까 작은 표정의 변화들로 해가지고 재미를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자칫 되게 건조해만 보일 수 있는데 그 안에 뭔가 그 작은 표정들로 뭔가를 다 하나씩 새겨놓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찍을 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이 영화가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감독님이 가장 감독으로서 이입하고 애정하는 캐릭터가 어쩌면 운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나머지 3 에피소드는 여성의 시선으로 출발하는데 4번째만 운철의 시선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만큼 혜경보다는 운철에게 뭔가 조금 더 이입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 4명의 여배우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으로 된 이야기를 만들고도 싶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관점으로 보면은 앞에 그 3가지 에피소드는 정유미 배우가 창석이란 캐릭터를 배우고 경진이라는 여성 캐릭터가 그 민호라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은희가 숙자를 보고 이런 식인데 마지막 에피소드만 그 운철이 혜경을 보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 식으로 읽으면은 그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4명의 흐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뭐 그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유진이 처음에 그 카페 안에 그러니까 카페가 저는 이 영화가 카페가 그 어떤 사물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가끔 거기에 나온 인물들이 그 카페를 보는 장면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인트로에 정유미 배우가 하고 마지막에는 연우진 배우가 하죠.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지만은 저는 어느 면에서 굉장히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모두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들의 사연이 궁금하고 어떻게 살아왔을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저마다. 근데 그거를 조금 해소해주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이.
후일담이라던가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이 인물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책인데 이제는 이거는 영화를 이제 개봉하고 나서 나온 책이고 그 배우 본인은 은철이 혜경과 어떤 사이였고 은철은 어떤 일을 할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일단은 이제 그런 운철의 전사를 제 스스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만들어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정착되지 않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좀 뭔가 간지난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좀 멋지고 엣지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보다는 뭔가 이렇게 조금 추레하고 추레하고 이제 의상도 보면은 제가 저번 집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의상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또 굉장히 어떤 좀 펑퍼짐한 스타일을 좀 입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깃대는 느낌의 자켓보다는 좀 뭔가 약간 루즈하고 약간 많이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도 뭔가 막 멋없진 않는. 나름은 신경 써요. 뭔지 아시겠죠? 그 머리의 가르마도 되게 오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머리도 제가 커트를 그때 감독님께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커트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뭔가 이렇게 기름 느낌의 어떤 이런 바람머리 같은 게 좀 개인적으로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감독님이 자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자르긴 했는데 많이는 안 잘랐어요. 조금씩 자르면서 감독님한테 검사 받았던 것 같은데 약간 제 고집이었어요. 머리는 약간 제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주셨지만 제가 화장실 가서 조금 이렇게 손보기도 하고 저만의 어떤 온철로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뭔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좀 정착되지 않는 어떤 삶을 사는 어떤 인물이지 않을까. 어떤 곳에 오래 발을 들여놓진 않는 뭔가 이렇게 항상 그리고 뭔가 마음에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 같고 특히나 혜경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또 진한 연애를 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단맛, 쓴맛 다 본 어떤 정말 깊이 있는 연애를 하다가 이별을 한 거겠죠. 이별을 했는데 그 이별의 어떤 현실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마저도 이제는 운철이라는 인물은 그런 것마저도 이겨낼 어떤 그런 노하우가 된 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이별하는 순간도 굉장히 담백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네, 하지만 두 분의 연기를 볼 때는 이별의 단초를 제공한 거는 100% 운철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운철은 아마 이게 조금 돈벌이도 시원치 않았을 것 같고 감독님이랑도 막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그 카페에서도 계산은 혜경이가 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 생각 왜 했냐면은 그 밖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운철이 기다리고 있고 뒤에 혜경이 따라 나오니까 늦게 나온 사람이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네. 운철이 돈이 없는 거는 여기에도 조금 돈 없는 얘기는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좀 이 영화의 영혼이나 이 에피소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저는 아까 오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둘의 사연이 예, 데이트하던 막 이런 장면들도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너무 홍보하는 건가요? 제가 질문 한 개만 더 하고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시간대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적어왔는데 11시, 오전 11시, 오후 2시 반, 5시, 저녁 9시예요. 근데 이 시간을 나눈 데에도 이 시간대에 대한 의도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시간대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인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이게 하루라는 선 위에 이야기들이 얹어지면서 서로 각기 다른 사연이지만 어쨌든 그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들이 계속 스쳐갔지만 한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은 했고 이 정확한 시간은 뭐 제가 정한 건 아니고 마케팅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PD님이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딱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였고 네. 어쨌든 근데 대략적인 느낌의 시간은 얼추 생각은 하고 있었죠. 느낌의 시간은 아마 그게 맞아요. 점심 때쯤부터 해가지고 되고 근데 그 시간대에 따라 그 내용의 인상이 어쨌든 그 시간을 이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그 하나의 카페지만은 하루 동안에 빛이 바뀌잖아요. 예. 빛이 계속 바뀌면서 그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 안에 어떤 빛과 잘 어울리는 이야기들로 해서 낮에서 해질녘을 지나 밤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바랬어요. 네. 이 영화에서 자주 활용되는 이미지가 그 꽃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꽃의 오브제인데 뭐 챕터가 넘어갈 때 나오기도 하고 가끔 멍하니 인물이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인서트 컷으로 쓰이기도 해요. 근데 방금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특히나 그 세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갈 때는 해가 약간 저물면서 갈색빛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 전에 그 차를 우리는 인서트를 넣으셨어요. 차 이렇게 진하게 갈색으로 우러나는.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갈 때는 꽃이 왠지 저무는 듯한 차가운 인상의 이미지를 쓰셨는데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되게 거대하게 말하면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이 표현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죠. 근데 저도 그 홍차가 번지는 거를 이렇게 찍으면서 이제 그걸 그 포지션에다가 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시간이 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들이 변하는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거 되게 별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우쭐했던 것 같아요. 우쭐. 네. 제법인데 근데 진짜 그 장면 좋았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고요. 그 선물로 이 책은 직접 사셔야 되고 바로 전작인 골목바위 골목이라는 감독님의 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아까 들어주셨던 분, 네, 저쪽부터 받을게요. 기자님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연우진 배우님과 감독님께 각각 하나씩 질문하고 싶은데 우선 일단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가 좀 다른 영화에 비해서 카메라가 가까이 인물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배우님께서 신경 쓰셔서 피부 관리한 그런 게 있는지 피부 관리 비법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더 테이블 촬영지가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촬영지 끝에 크레딧에도 나오죠. 네, 말씀해 주세요 먼저. 네. 저희 촬영지는 제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도 저 사는 동네에서 찍었는데 이것도 제가 사는 동네 자주 산책하던 길이에요. 근데 그게 카페는 아니에요. 예. 그 원래 이제 플로리스트 분이 하시는 작업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빌렸어요. 그래서 경복궁 부분에 채부동이라는 동네는 그 골목은 그대로 있지만 지금은 다른 분이 또 쓰는 작업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그 유명한 삼계탕집에서 토속촌이라고 거기서 올라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찾아가신 분들이 좀 있으시겠다, 그렇죠? 네, 계신 것 같더라고요. 피부 관리 비법을 뭐 다른 건 없고 피부가 막 그리 좋지도 않은데 물을 많이 마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특히나 이제 연기할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되게 닭살이 잘 돋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겨울에 연기를 하거나 혹은 감정 씬이 있거나 아니면 화내는 씬 뭐 이런 데서는 정말 이렇게 막 그 엑스맨 변신하듯이 막 얼굴에 닭살이 막 돋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컴플렉스인데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닭살이 나면은 닭살이 돋으면은 좀 그걸 날릴 수 있도록 약간 그 뭐지 유분이라고 하네 좀 이렇게 날려서 한다. 그 파우더 잘 안 찍어요. 너무 건조하게끔 안 하려고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난 평소에는 물을 좀 자주 먹어요.
그건 정말 배우로서 곤란하시겠다. 그 닭살이 자주 네, 좀 보이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불편했습니다. 지금 물을 이만큼 드셨어요. 지금도 네, 수분을 중시하셔서 네, 또 이쪽 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뒤로 갈게요. 네, 이 두 번째 계십니다. 저는 아까 저널리스트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 처음 영화 볼 때부터 꽃이 준비하는 장면도 나오고 화면 전환할 때도 꽃 나오고 마지막에 꽃 찢는 것까지 나왔는데 그 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저렇게 생긴 꽃을 꽂는지 이게 저는 이 영화가 되게 한정적인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어떤 도구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그 꽃을 거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고. 예, 근데 어쨌든 처음에 그 유진은 그 꽃을 만져보기도 하고, 예,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른 여성 캐릭터들은 그 꽃을 쳐다보기도 하고, 예, 문철이 찢어버린 꽃을 아쉬워하기도 하고, 예, 그런 걸로 해서 어쨌든 그들이 연결되어 있다. 예, 그 같은 자리에 있는 거 외에도, 예, 그 어쨌든 거기에 놓여 있는 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예, 라는 거에도 의미가 있고, 어쨌든 그 꽃도 그 하루라는 시간 동안 같이 가잖아요. 예. 하루라는 시간 동안 쭉 같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게 이렇게 찢겨져 있고 이제 그거 자체에서 쓸쓸하고 좀 아쉬운 느낌이 관객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질문 있었나요? 생긴 꽃을 네. 그게 원래는 제가 시나리오에는 진달래로 했어요. 예, 진달래로 했다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꽃들을 이렇게 대입해보고 그 꽃이 좋았어요. 예, 그리고 물에 담기고 뭔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꽃의 이미지가 그 수미 쌍관이잖아요, 이 영화에. 네, 그 처음에는 유리잔 안에 들어있는 레몬인 것 같은데 왠지 그 부유물들이 꽃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날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지막에서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꽃으로 끝나니까 네, 저도 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네. 처음에는 어쨌든 뭔가 이 영화 자체가 뭔가를 되게 사람들이 확대해서 보지 않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부유물들까지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그거 자체가 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태도다. 예, 이 영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예, 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랬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앞뒤의 그런 느낌들을 배치를 하고 싶었죠. 네, 저 아까 뒤에 손 들어주신 분한테 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왜 그 영화 안에서 테이블이라는 공간 앞에서 사람들이 만나게 된 건지,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렇게 굳이 그걸 선택하신 건지. 네,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테이블이라는 게 그 앞에 차도 놓이고, 예, 그러니까 카페라는 공간이 차를 마시는 공간이고, 뭔가 쉬는 공간이고, 그러면서 또 서로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공간이고, 그 하나의 공간을 가지고 하루 동안에 이야기를 만들면 되게 재미있겠다. 예. 그 테이블도 있지만 또 그 의자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의자에 누군가들 계속 앉고 일어나고, 그 또 테이블이라는 건 또 그 사이에 어떤 거리감이 있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영화를 찍을 때도 이제 우리가 7일 동안 찍었는데 그 배우들이 그 의자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저는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예, 배우들이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세팅이 되면은
다 의자에 와가지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좀 보고 있거든요. 대본도 보고. 예. 이제 그 과정이 있고 또 다음날 가면 또 다른 배우가 그 같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찍는 저 자신도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영화가 그 카페 안에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라던가 이런 사물들이 인물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훔쳐보는 혹은 훔쳐듣는 그런 쾌감을 느끼게 하는 영화인데 이건 저만의 확대 해석일 수도 있는데 테이블의 모양이 너무 눈처럼 생겼더라고요. 눈이요. 네. 저는 이렇게 되게 이렇게 부감으로 봤을 때 그 테이블의 그 원형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들이 재미있었어요. 그게 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너무 큰 거리감을 주지도 않고, 또 거기에 이제 나무의 질감도 있고 그 앞에 차가 놓였을 때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그게 또 그냥 딱 그게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다,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배우님께서 지목해 주시겠어요? 네, 질문자가 많기 때문에. 저기 하나 둘셋 7번째 줄에 세 번째군요. 예. 안녕하세요. 저 양평에서 왔고요. 저 연우진님이랑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두 번째 봤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그 4개 에피소드 중에서 감독님이 경험하신 일이 있는지 내가 경험한 일을 토대로 쓴 에피소드가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연우진 배우님한테는 그 원철이처럼 그렇게 가슴 아프고 저린 연애 경험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사심이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감독님 먼저 대답하시겠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이야기를 만들 때는 거기에는 저의 어떤 많은 경험과 또 취향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뭐 경험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 허구랑 섞이면은 그게 제가 겪은 일 자체의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니까. 근데 조금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 이야기는 일단은 카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제가 뭐 그런 카페를 가지는 않고 보통 이제 아침 스타벅스 가가지고 작업들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보는 사람들의 인상이나 뭐 그런 거에서도 어쨌든 이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첫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뭔가 제가 이렇게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예의 없거나 눈치 없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또 사람들이 그게 그러니까 이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만나고 같이 좋은 추억을 공유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이해 못할 상황이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것들을 많이 겪으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경험이 이런 이야기를 쓰게 하게 도 되는 것 같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저한테 제일 좀 경험과 흡사한 거는 이거랑은 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에피소드가 아닐까. 근데 그것도 본질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여기엔 또 많은 허구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이라고 해볼 수도 없는 거죠. 네, 연우진 배우님께서는 이처럼 가슴 시린 사랑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늘 누구나 그렇듯 사랑에 대한 기억과 그런 연애에 대한 기억은 늘 뭔가 애틋하고 그렇죠. 저도 물론 그런 사랑과 연애를 했었고, 근데 이제 우리 영화에서의 어떤 그 에피소드를 보자면
글쎄요, 저도 그 이별이라는 어떤 단어가 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깊게 해봤던 것 같아요. 이별과 그리고 용기. 특히나 이제 우리 더 테이블에서 모든 에피소드에도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용기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더 테이블 아까 왜 테이블이냐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 테이블이 주는 어떤 저만의 생각을 얘기하자면 어떤 딱 앉았을 때 일단은 정착되고 약속 시간을 잡고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용기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 에피소드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죠. 혜경이 저한테 제안하는 것 또한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용기와 이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제 경험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굉장히 저도 용기 있는 어떤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굉장히 좀 아련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막 잡거나 막 흐지부지하진 않았고요. 굉장히 어떤 이별의 순간은 단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 흔들리는 어떤 문철의 마음이 굉장히 제 나이 때 제가 느끼는 것 이상의 어떤 더 많은 나이대 설정을 갖고 있는 문철이었던 것 같아요. 좀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뭐 연애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저도 아련하고 하죠. 하지만 문철과는 달리 굉장히 좀 단호하고 좀 그러지 않았나. 네, 굉장히 잘 내불러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저기 제 구석에 계신 분이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저번에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다이어트 질문했었는데 오늘 또 질문하네요. 기억하세요? 예. 저 오늘 질문은요. 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처럼 영화가 아닌 현실로 연우진 배우님이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 강릉의 안목강 카페에서 조용한 카페에서 과거의 여친을 만난다면 어떤 말들을 나누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저 남자 주인공처럼 남들에게 보여줄 그런 인증샷도 찍을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과거 여친은 안 만나죠. 저는 안 만납니다. 안 만나고 그렇게 나갈 용기도 없고 글쎄요. 제가 만약에 굉장히 미련이 남는 사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지금 제가 생각을 비춰봤을 때도 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저는 이렇게 제 나름의 어떤 그 똥꼬집이 있는데 자존심이 조금 센 편이에요. 네. 저는 절대 안 만납니다. 못 나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볼까요? 저기 하얀색 셔츠 입으신 네, 하얀색이 아닌가요? 네. 저 위에 뒤에 계신 분이요. 네, 먼저 마음에 남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표현됐던 대사 중에 마음 가는 길이랑 사랑 가는 길이랑 다르다는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든 에피소드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쓰실 때 특별히 애를 쓰시면서 쓰신 대사인지 어떻게 해석됐으면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진 배우님께서는 직접 그 대사를 표현하셨는데 하시면서 특별한 감정이 드신 게 있는지 아니시면 표현하시면서 특별히 마음에 남는 대사가 따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쓸 때 그 제가 처음부터 무슨 대사를 가지고 쓴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어떤 캐릭터를 잡고 그 캐릭터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이게 대화의 흐름이 어떤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 번째 에피소드는 서로 간에 어떤 그 유대와 호응의 감정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했고 나머지는 갈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어쨌든 갈등으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대사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대사를 쓴 거는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 가는 길이랑 마음 가는 길이 뭐 항상 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가 나이 먹으면 조금씩 이렇게 단념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는 그런 거를 몰라서 좀 방황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단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늘 이렇게 마음 가는 어떤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과연 행복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지만은 글쎄요, 저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얻지 못하는 것들, 갖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포기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이해력이 더 생기겠죠. 근데 저 또한 지금의 어떤 제 시점에 제게 어떤 나이에 있어서 굉장히 되게 와닿는 대사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 대사 하나로 굉장히 그 캐릭터 잡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 대사에 주는 어떤 의미와 영화가 주는 어떤 의미까지 두루두루 생각을 하는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는 대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도 앞으로 주어진 숙제 같은 그런 대사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사가 제일 좋았는데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차 다 드셨어요? 달고 맛있었어. 그게 진짜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짠해지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어서요. 아쉽지만 관객분들께 오늘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많은 분들 만나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좀 전에 10만 그 돌파 축하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는 어떤 이 위대한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좀 적은 곳이지만 그래도 영화가 계속 이렇게 상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상영관에서 더 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특히 우리도 너무 이렇게 영화를 깊게 보셔가지고 아마 한두 번 보신 분들이 아니실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영화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봐야 될 것 같고 저 또한 어떤 그 영화로서 어떤 생각해주는 의미들을 더 한번 깊게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우리들한테 큰 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대사가 우진 씨가 그냥 걸었어 이렇게 할 때가 저는 그게 또 연우진이랑 배우랑 연결이 돼서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우진 씨 말투로 들려요. 그게 그냥 걸었어가.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뭔가 뛰어오진 않았잖아요. 영화도 열심히 걸어가지고 이제 10만 얼추까지 왔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찍을 때 되게 뭐 짧지만 행복하게 찍었지만 어쨌든 이거 오는 과정 중에 되게 재밌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되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10만 돌파 영상 때 뭐 하신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요. 언제 볼 수 있어요?
10만 돌파 사실 아직 안 했어요. 네. 근데 미리 찍으실 거 아닌가요? 네. 별로 뭐 안 했고요.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 전했는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0만 돌파가 돼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상을. 그러니까 영화를 팍팍 밀어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저 영화에 대한 얘기 짧게 드리고 끝내면, 아까 감독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영화 처음에 유리잔 안을 비추는 그런 태도가 우리 영화의 태도다. 근데 저는 어떤 태도를 느꼈냐면, 김종환 감독님은 듣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영화가 인물들이 대사를 끝내기 전에는 카메라를 돌리지 않더라고요. 뭐 어떤 기교를 부릴 수도 있었던 순간에 그냥 지그시 들어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사려 깊은 태도를 가진 영화를 만나게 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입성을 더 많이 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